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 중 오늘의 특징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4일 기준 코카의 관심 특징주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특징주로 설명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추세가 상승으로 출발하거나 또는 앞으로 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C라는 종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KCC라는 종목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미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죠. 자, 지금 보시면 레벨단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죠. 이 레벨단 제가 지금 표시를 해둔 것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있는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둔 레벨단은 지금 현재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다.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추가 매수를 가담하면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그 전에 레벨단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신 분들이 이익 구간,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이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지금 뒤늦게 따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혹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다시 진입 시점을 노린다면 레벨업 과정이 끝나고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을 때 보통은 이제 레벨단 3층 바닥 43만 7천 원 부근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이제 레벨업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때 새롭게 형성될 레벨단에서 레벨단의 중간 정도, 약 한 2층 중심, 2층 중간 부분 정도에서 처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또 신규 진입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43만 7천 원, 43만 7천 원 레벨단 3층의 바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이 지지를 잘 받고 또 간다면 계속해서 레벨업을 진행하면서 레벨업 그 폭을 더 상승시키면서 더 갈 수가 있겠죠. 이미 KCC는 제가 이미 예전부터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법 물량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핵심 주도주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도 좋고요. 거래대금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포지티브한 지수, 세력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시는 걸로.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물량 틀리지 마시고요. 43만 7천 원 정도를 잘 지지해 준다면 절대적으로 물량 뺏기시지 마시고 계속 홀드하시고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OCI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일단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OCI는 레벨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위치는 3층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3층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신규 접근은 최소한 레벨단의 중심 부근 위주로 아래 위로 그 권역을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현재로서는 13만 4,250원이 전체 레벨단의 중간 가격이고요. 또 중요한 가격은 13만 4,5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만 4,500원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특히 13만 9,500원을 다시 탈환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무조건 이때부터는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고 또 물량을 이미 확보해 두신 분이 늘려나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물량을 더 잡아 나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의 반전을 보일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승의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확인될 때 그때부터 물량을 추매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조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아주 높은 단계 예를 들어서 아주
저점 부근인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제법 크게 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물량을 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수익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담보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더 떨어져도 나는 그래도 수익이야 라는 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물량을 조금 더 모아도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13만 4,500원이라는 이 지지선을 지켜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13만 4,500원을 종가상 무너뜨리게 되면 주가의 조정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12만 4,500원 자리에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뒀는데요. 이 12만 4,500원이 무너지면 지금 어떤 상승의 분위기, 조금 차트를 더 키워보면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상승의 분위기가 이 12만 4,500원이 깨지고 내려온다면 상승 추세의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12만 4,5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4개월 동안의 조정을 거의 한 달 안 돼서 거의 한 2, 3주 안에 복구시킬 수 있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전고점을 맞고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전고점을 지금 시도 일단 했고요. 다시 한번 재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OCI는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레벨단 상단이 14만 6,500원 부근이니까 14만 6,500원 부근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질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또 16만 4,500원짜리 돌파하는 시점을 마지막으로 추매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또 14만 6,500원 자리에서 한 번 더 추매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만 6,500원을 뚫고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이제 새로운 레벨업이 또 한 번 더 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OCI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관점을 좋은 방향으로 보시면서 계속 상승 추세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자, 대한항공 지금 현재 레벨단이 지난 6월부터 형성되어 있는 레벨단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 6월 달부터 7월, 8월 3개월 동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중하순경을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금방 보셨던 OCI와 마찬가지로 하락세에 비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론 전고점에서 일단 한번 저항 테스트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많은 매물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항 테스트를 한번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전고점이 돌파는 결국 레벨업, 새로운 레벨업을 만들 수 있는 또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OCI와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34,050원을 지금 현재 돌파를 했고요. 어제 약간 지지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라도 다시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 보여진다면 이럴 경우 이미 물량을 확보해 두시고, 특히 수익이 나 계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물량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규 접근하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여전히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신규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런 리스크를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올라가면 내게 아닌 거예요. 다만 레벨업이 된 이후에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재정비되는 구간에서의 중간가 부분에서 신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런 곳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이미 매수를 해놓고 상승의 어떤 기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역이지, 신규 접근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주가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레벨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32,7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32,7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고요. 만약에 32,700원 마저 뚫린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레벨단 중심 가격인 31,600원 부근일 텐데요. 이 31,600원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되고 다시 대반등의 모습이 보이는 정도의 느낌이 온다면 그때는 신규가 가능한 자리지, 지금 34,000원 부근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은 제법 고점에 물릴 수 있는 확률만 높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미 물량을 확보해 두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물량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미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히 OCI, 금방 보셨던 OCI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대한항공 상승 추세 속에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신규 매수 꼭 잊지 마시고, 또 이미 있으신 분들 절대 물량 틀리지 마시고 계속 홀드하면서 오히려 물량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찾아가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꾸만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많이 올랐네? 나는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래? 그렇게 나오면은요,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식의 포지션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을 현금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포지션이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팔아버리고 더 올라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 있으신 분들 여기서 물량 틀리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31,6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직은 분명히 상승 추세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롯데칠성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은 지금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꼭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보셨던 오시아나 대한항공과 달리 현재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레벨단의 중심 부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심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매수 진입, 신규 매수 진입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오시아나 대한항공 같이 상당히 고점에서 물려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세가 나온다면 내가 물려버리는, 아주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5만 원, 15만 200원, 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15만 2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만 250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레벨단의 중간가입니다. 그죠? 레벨단의 중간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벨단에서 이제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주가가 하단에 머물 때는 참 이 상단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중간 가격인 15만 250원을 뚫고 상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하단에서의 상승의 에너지보다는 좀 더 강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중간 가격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돌파를 했다가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약간 대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지금 간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라도 지금 이 15만 250원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 1차적으로 성공하는 거고요.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저항선인 15만 5,500원. 기본적으로 15만 5,500원이라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5만 5,500원이라는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이 된다면 이때는 계속 물량을 추가로 더 담아가도 된다. 왜? 밑에서 사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보로 상승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롯데칠성을 샀는데 처음 샀지만 뭐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면 보통 뭐 0.5에서 많게는 1% 정도 어떤 손해를 보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이제 왜 0.5에서 1%의 차이가 나냐면 투자금에 따라서 조금씩 그 수수료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 세금의 비중이 줄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투자하는 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보다 한 번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 사람이 훨씬 수수료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퍼센테이지가 더 적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또 손해를 적게 보고 출발하는 또 그런 이익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의 편차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해서 출발은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수수료하고 세금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1%, 2%, 3% 수익권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그 수익권을 담보로 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수익을 지켜나가는 입장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나간다면 비중 조절을 잘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계속해서 이 종목을 더 큰 나무로 처음에는 씨앗으로 뿌린 거지만 점점 성장시키고 큰 나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쭉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 끌고 나가는 상승 추세를 그대로 타면서 끌고 나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그런 전략들은 코카의 키노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의를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물론 멤버십 영상이라 뭐 모든 분이 보실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그런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요. 한 달에 뭐 적게는 2불 한국 돈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모르겠지만 달러로 한 2불 얼마 정도면은 일단 멤버십 가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을 쉽게 보시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신다면 15만 5,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상승시킬 때 분명히 여러분들 그냥 가만두지 마시고요. 비중을 자꾸만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비중이 커서 내 포트에 잘 나가는 종목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상승률, 성장과 함께 내 비중도 같이 늘어난다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타기라 그러는데 이 불타기는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죠? 안 오르는 종목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떨어지는 종목에서 물 타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오를 수 있는 확률도 물론 있겠죠. 이 회사가 기업 가치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좀 가치적 투자의 접근이고요. 저같이 추세 추종, 상승 추세에 베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라기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반전이 나왔을 때 충분히 따라잡으면서 끌고 나가는 그리고 키워 나가는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TFTS 전략, 상승 추세 추종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지금 아직도 매수기에 자리를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을 가지시고 15만 250원 돌파 자리, 15만 5,500원 돌파 자리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입니다. 2차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쪽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에 물론 모든 2차 전지의 종목들이 다 간 건 아니지만요. 그동안 그 종목 그 업종 섹터 중에서 강했던 소수의 종목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 LNF라든지 하여튼 뭐 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물론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선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ADL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ADL 지표가 계속 떨어진다는 말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표,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가거나 아니면 방어되거나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열어보면 대개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베팅하고 투자했을 때 그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종목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신중하게 고른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또 어디 뭐 뉴스로 툭툭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증하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추세를 꼭 확인해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고르는 상황보다 올라가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확률적인 게임으로 봐서는 종목을 신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7월달부터 레벨업을 지금 2번 일으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레벨단은 8월 말에 만들어진 레벨단이고요. 지금 현재 레벨단 상단에 지금 놀고 있죠. 3층에서 놀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레벨단을 또 돌파하려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또 레벨단 상단이 73,300원인데 73,300원 자리를 돌파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 심지어는 강한 저항 자리인 75,000원도 뚫고 올라가는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 하루밖에 못 지키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돌았다는 것, 무너졌다는 것. 이걸 안착하고 다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주 강한 에너지가 계속 연속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일단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숨고르기가 지금 이 정도 거래량에 지금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는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파동상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질 때는 오히려 많은 손바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샀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판 사람은 이미 밑에서 저가에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만족하고 나간 사람들이 판 사람이고요. 산 사람은 누가 샀겠어요? 여기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강한 거래량, 강한 거래대금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달려든 그렇죠? 또 개미들이나 단타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매물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선행구름대입니다. 선행구름대를 보시면 지금 물론 양운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양운의 두께를 보세요. 양운의 두께를 보시면 여기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고 있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두께가 두터워지고 있죠.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매물이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매물들이냐? 바로 이런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이런 장대 양봉에서 매물들이 만들어진 거지 거래대금이 없이 이런 매물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거래가 활발해야 그 거래가 활발한 그 기점에서 그 시점에서 새로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서 자칫 물려버린 상황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사자마자 물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상승할 때 어떤 심리가 발동하겠죠? 본전 심리가 발동하겠죠. 본전 심리가 더 발동하는 극대화는 뭐냐면 올라갔다 조정이 좀 길어질 경우 그게 가격 조정이든 아니면 기간 조정이든 이런 기간이 또는 가격이 조정이 길어지면 질수록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크게 아파지죠. 그래서 자기가 샀던 금액만큼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면 바로 본전 심리 발동해서 팔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물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봐도 매물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고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스낵스팬 1이 하방으로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방으로 꺼지는 순간이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나마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을 68,3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68,300원을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뚫고 올라가야 될 저항선은 75,000원입니다. 75,000원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 지난번에는 뚫고 안착을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뚫고 안착하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는 이미 물량을 확보해 두신 분들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마지막으로 더 추격 매수도 해도 가능하다.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죠. 그죠? 여기서 하면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아까도 청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신규 종목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신규가 꼭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레벨단의 최소한 중심 부근인 66,200원 언저리에서 그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되고 상승의 기운이 느껴질 때 신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신규라기보다는 이미 있으신 보유자의 영역이고 앞으로 상하 프론테크도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물론 당분간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상에 추세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예,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68,300원을 안 무너뜨리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무너뜨리더라도 66,200원, 그렇죠? 레벨단의 중간 가격 정도는 꼭 지키면서 반등세가 나와야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어떤 상승 파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세계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리드 코로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코로나를 결국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그에 대한 준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경제 활동에 위축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 또 이런 지금 신세계와 같은 면세점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상방의 기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세계 보시면은 신세계 레벨단은 지금 현재 8월 중순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벨단 색깔이 하늘색이죠. 제가 하늘색을 표시했을 때는 레벨 다운, 그죠? 8월 중순에 만들어졌던 레벨 다운 이후에 이제 셋업된 레벨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에는 그만큼 많은 매물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개인들 특히 개인들이 어떻게 하죠? 떨어질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계속 물량을 더 모읍니다. 물량을 모아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물량을 잘 모으죠. 물량을 잘 모으는데 물량을 어디까지 잘 모으냐면 처음에 떨어질 때 잘 모아요. 처음에 떨어질 때 잘 모으다가 그 조정폭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부터는 어떤 심리가 발동하냐면 공포 심리가 발동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네? 지하 2층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네? 더 이상 물을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기관이나 외인들의 소위 말해서 메이저 세력들의 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공포 심리 또 본전 심리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언저리에서 샀던 분들은 얼마 이익도 못 보고 심지어는 본전 정도만 오면 팔아버린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사 모아서 그리고 상승 구간도 절대 팔지 않고 상승 구간을 충분히 누려서 3년, 4년, 5년 끌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가치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방법은 절대 먹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강심장을 가지고 충분히 학습되어 있고 공부해가지고 가치적 분석을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그걸 못합니다. 대부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투자법이거든요. 얼핏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투자법인데 계속 그렇게 해 나가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계좌가 플러스로 가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지 절대 못 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레벨단 상단을 돌파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름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를 뚫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죠.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한 소위 말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일단 진입을 해야 되고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사 모아서 심지어는 끌어올려 줘야만 이런 매물대를 쉽게 돌파할 수 있겠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구름대가 음운입니다. 음운이 양운보다는 뚫고 올라가기 훨씬 쉽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좁은 구간을 이용해서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기가 더 쉽고요. 만약에 돌파 시도하다가 밀린다면 다시 이런 구간을 통해서 돌파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이 지나쳐서 이렇게 양운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더 두터워지는
매물대가 더 악성 매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얇아지는 구간에서 지금 얇아진다는 구간은 뭐냐면은 최근 26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기운을 보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어 간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끌어올리기가 더 쉽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악성 매물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본전 정도 왔다 빨리 팔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이 팔고 나가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두꺼운 매물대 구간에서 주가가 조금 오르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들, 본전만 와도 팔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이 빠져나갔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대, 매물대가 얕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얕은 구간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세계는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레벨단 상단을 돌파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선이 뭐죠? 강력한 저항선이죠. 27만 9천 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 후 안착,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는 정말 중요한 타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레벨단 하단에서, 그러니까 레벨 다운에 의한 레벨단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진입한다, 신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규 진입도 27만 9천 원 자리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지난 레벨단의 상단인 32만 3,500원까지 충분히 한번 기대를 가지고 끌고 나가셔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건 다른 종목하고 달리 추세가 서서히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종목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시세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락했던 어떤 이 구간과 가파르기보다는 지금 상승하는 것이 이렇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긴 해요. 이게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면 더 이쁠 텐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시세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도 뭐 추석 이후에 지금 뭐 신규 확진자가 뭐 3,000명이 넘었네 이러면서 또 약간의 어떤 리드 코로나의 분위기에 찬물을 조금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구간 동안에 또 약간의 조정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그죠? 내년, 내후년 계속 강한 실적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한번 잘 잡아서 신규 진입해도 괜찮은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허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코카는 이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절대 물량 틀리지 마라 하면서 어느덧 계속해서 레벨업을 이어가고요. 한 번도 레벨이 업이 스테이 구간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레벨단이 만들어졌고요. 이 큰 레벨단은 계속해서 레벨업 구간으로 가고 있는 엄청난 큰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팔아라고 하는 신호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고맙고 좋은 종목입니다. 코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 하나 때문에 어떤 계좌에 가지고 있는 계좌에 이런 훌륭한 종목 하나만 있어도 뭐 지지부진한 조그만 그런 비중에 조금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깡그리 무시하고 충분히 수익으로 전체적 계좌의 수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레벨업 구간에 있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48만 7,500원이 레벨단 상단을 또 오늘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레벨단이 커졌을 경우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레벨단 3,000 구간이 10%보다 더 커질 경우에는 10% 구간의 반을 잘라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대를 강한 지지선으로 보자. 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기념 익절을 조금 하시고 다시 이 지지선을 이 중간 가격을 다시 돌파할 때는 다시 재매수하시라. 그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추세가 지금 상당히 초과열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과열권에서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겁먹고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나는 그 정도 수익 충분해.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는데 뭐 더블 이상을 벌었는데 나는 충분해. 나가셔도 되는데요. 저는 안 나갑니다.
왜? 아직 추세가 끊어진 게 보이지를 않아요. 추세가 끊어지고 나가자고요. 그래야만 추세 추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세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고요. 웬만큼에서는 이 추세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고 조정이 나오면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힘, 조정이 나오면 또다시 올라가려는 힘,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파놨던 분들 지금 절대 진입 못합니다. 그죠? 진입 못해요. 무서워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진입을 하냐고요. 절대 포지션을 잃으면 그냥 올라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계속 고옵니다. 무조건 홀드. 왜? 레벨업 구간이잖아요. 그죠? 레벨업 구간이고 혹시 3층의 중간가 부근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기념으로 아주 일부를 그냥 익절. 기념이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그 중간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의 패턴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레벨단의 3층의 중간 가격을 이탈했다 올라갈 때 여러 차례 그런 구간을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이익의 현금화. 또 그럴 때마다 다시 돌파했을 때 또 다시 물량을 확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매매 손익에 대한 현금도 만들어내고 포지션도 잃지 않고 수익률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계속 통하고 있는 그런 아주 효자적인 종목이죠. 물론 지금 분위기가 2차 전기차 배터리 이쪽 소재 부품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쉽사리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조금 초과일권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는 분명히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팝니다. 왜? 아직까지도 추세가 확연히 꺾여지는 추세가 정말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징후를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신규 접근이 가능하시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이런 자리에서 신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자리에서 신규를 들어가십시오라고 절대 추천을 못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물량을 모아놓으신 분들이 축제를 즐기는 구간이지 신규자들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그들도 보지 마십시오. 괜히 잘못 물리면 잘못하면 큰 고점에 상투 잡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자 절대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인드시신 분들 절대 물량 뺏기지 마시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녹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CB 연성 인쇄 회로 기판 OLED 소재 부품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상당히 여러 차례의 레벨업을 만들면서 한 번도 어떤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대단한 위험을 주지 않고 올라간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 종목 상담을 한번 요청해 주셨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종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잘 몰랐는데 너무 좋은 종목인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계속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방송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크게 핵심 주도주로 자리 잡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독자로 인해서 발굴된 종목이죠. 자, 레벨단이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가격이 나오는 것은 레벨단의 중심 부근에서 상단에서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한 번 상승을 이어서 레벨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돌파 안착해야 될 자리가 3950원 자리. 3950원 자리를 일단 돌파 안착해야만 레벨단 상단인 32,600원을 벗겨낼 수 있고 또 한 차례의 레벨단 상단 돌파 후 안착 후 또 재상승할 시엔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 있으신 분들은 난 물량이 이미 많아.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사도 돼 하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 두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난 또 물량을 조금 더 모아도 될 정도의 수준의 포트 비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녹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 포트에 10%밖에 담고 있지 못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수익률은 30%가 나 있어. 그러면 포트 비중을 더 늘려도 되죠. 30%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와중에서 내가 10%의 비중을 갖고 있다?
수익률은 많이 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에 대한 수준에서의 30% 이익은 내가 3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5%의 이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 내가 좋은 자리에서 물량을 더 나가야 되겠다. 비중을 더 키워 나가야 되겠다. 왜? 내가 이미 충분히 담보할 만한 수익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바로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39,950원짜리, 32,600원짜리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는 것은 더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 39,950원? 지금 29,850원인데 39,950원은 지금부터 훨씬 비싼 가격인데 왜 차라리 지금 사지 왜 39,950원에 사라 그러지? 지금하고 39,950원은요. 위치적으로 다릅니다. 39,950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위치가 지금이고요. 39,950원을 돌파하면 오히려 39,950원은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것 같지만 확률적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베팅한다는 의미지. 싼 가격으로만 치자면 지금 29,850원인데 39,950원보다 더 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잠깐 비교해서 이 가격보다 이 가격이 더 싼 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에너지가 상승의 에너지를 더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하락의 에너지를 더 확신할 수 있는 그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저항과 지지의 가격대입니다. 이런 가격대가 아무 의미 없이 툭툭 그어진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의 검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격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자꾸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9,950원 자리를 강한 저항선으로 돌파해야 한 자리라고 보시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하고 조금 밀리면은요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져요. 물론 밑에 28,500원이라는 제가 연두색선 그어놓은 이게 이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이 지지선마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훅 갑니다. 물론 그 밑에 또 지지선이 레벨단 하단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꾸만 지켜야 될 선을 못 지키고 무너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의 방향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위험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위험 리스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지금 시장 또는 주가가 위험하다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아. 뭐 올라가겠지. 라는 안일한 대응. 정말 크게 위험 회피를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어떻게 손절을 칩니까? 그 손해를 보면서. 그죠? 위험 관리를 꼭 하시면서 상방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 계속 유효하게 가져가야 된다. 제 의견에 많은 의견이 달릴 수도 있어요. 특히 가치 투자 쪽에 많이 심취해 하신 분들은 저의 이런 내용의 논리에 상당히 이견을 달 수도 있고 뭐 싫어요 버튼도 누를 수 있겠죠. 그러시라 그러세요. 그분들은 또 그분의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과 저는 개인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 흉내 내십시오. 하지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경험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정말 극소수들만이 그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앞으로 가고 있는 갈롬 종목들만 더 신경 쓰고 더 매집하고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약간 상식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느낌일 수 있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상식적이잖아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안 팝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보다는 좀 비싸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들만 관심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수익률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관 투자가나 외인 투자가들 가치 투자 분석에서 장기 투자로 가고 있는 특히 미국 쪽의 외인들,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떨어질 때 가치 투자 분석에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것만 찾아서 천천히 사모아서 천천히 끌어올려서 걔네들은 몇 년 동안 묻어놨다가 큰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가치가 이미 고평가됐다는 게 분석이 되면 걔네들은 가차없이 또 그때부터 팔고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자금도 필요하고요. 엄청난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기 돈도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들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레버리지 끌어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이 적든 크든 내 돈만 가지고 하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금 규모도 안 되고요. 그만큼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요. 그만큼 공부되어 있지도 않고 그만큼 가치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잔소리가 돼버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E&D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이에요. 시가총액도 3,900억밖에 되지 않는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2차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부품단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업종 테마와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또 리포터에서 여러 확인되는 부분은 앞으로 2021년의 실적보다는 2022년, 2022년의 실적보다는 2023년의 실적들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E&D라는 종목을 지금 새싹으로 지금 심고 키워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레벨단을 보시면은 레벨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 37,400원의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 부근에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요. 밑에 있는 제가 초록색 그어는 36,350원을 지지선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아까 같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섹터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이지만 에코프로비엠 어디 겁나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에 제가 신규로 접근하시라 절대 말 못합니다. 그건 정말 무모한 짓이 될 수도 있어요. 상투라고 하죠. 가장 꼭대기에 내가 사서 그때 물려서 그때부터 30% 40%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리스크를 가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지만 E&D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출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좋은 위치를 한번 타진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봐도 지금 뭐 전고점 수준을 또 한번 시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수준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가파르게 물론 많이 올랐어요. 2020년에 많이 오르긴 했고 여기 보세요. 뭐 상한가 난리가 났었죠. 아주 끼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돼 있고 회사의 어떤 실적 또는 기업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도 점점 조금씩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관심 가지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36,350원 자리를 좀 잘 보시고요. 37,400원 언저리에서 신규 접근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가방 조금 괜찮은 고급 가방을 만들어서 ODM 형식으로 이제 세계 여러 유수 브랜드에 대해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또 그 실적들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사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카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적으로 레벨단을 보시면은 이 레벨단이 좀 오래됐어요. 5월 달부터 만들어진 레벨단 안에서 계속 어떤 조정을 보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을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죠.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뭐 박스 매매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안 쉽습니다. 이런 레벨단 안에서의 움직임 속에서 사고 팔고를 해서 돈을 벌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아주 능숙하신, 기술적으로 능숙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이런 레벨 단에서 움직임을 타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가 지금 이 비추세잖아요. 그죠? 제가 추세가 세 가지가 있대 그랬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비추세라고는 소위 말해서 행보장이 되는 거죠. 이런 행보장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먹어서 얼마나 먹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팔아서 얼마를 먹겠다는 겁니까? 사고 팔고 해서 어떻게 신경 쓰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종목 하나 둘 것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 종목을 다루는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종목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투자하고 묻어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레벨단을 돌파할 때까지. 아니면 이 레벨단을 이 하방 이탈할 때까지. 하방 이탈하면 안녕. 왜? 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 하느냐?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의 방향이 확인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 올라가네 하면서 더 관심 가지고 따라 붙는 게 중요한 거지. 따라 붙는다는 말, 추격 매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추격 매수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십시오. 추격 매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추격 매수를 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 지지하면서 돌파해 나가고 상승 방향으로 전환할 때는 추격 매수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비중이 늘어납니다. 계속 이런 데 갇혀 있을 때 계속 물량 사모으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땡큐고 내가 잘했네 할 수 있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량만 엄청 커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올라갈 확률은 50%, 떨어질 확률은 50%입니다. 항상 제가 50대 50% 보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승의 확률을 조금 더 보고 상승 쪽에 베팅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50대 50만 생각하십시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심리를 어떻게 알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나는 올라간다 70 떨어진다 30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정의 안 내립니다. 올라갈 확률을 50 내려갈 확률을 50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땡큐 내려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때를 올라갈 확률을 70%로 보고 내려갈 확률을 30%로 보고 있는데 30%로 떨어지면요. 70%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왜 떨어져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밀리면 이제는 30% 40% 손해 가는 겁니다. 30% 40% 손해 본 걸 복구한다? 그게 불가능한 의미입니다. 40% 떨어지면 5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50% 수익이 쉬운 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에요. 또 몇 개월이 걸리고 심지어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수익률이 바로 50%입니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올라갈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계가 되면 돼요. 내가 이럴 상황에서는 이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무슨 가치와 무슨 내용을 더 추가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공부하지 말고 무식하게 그냥 양면 동전등지기의 양면의 확률에 베팅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설마 그렇게 이해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면 이 제이코퍼레이션은 지금 현재 레벨단 상단인 23,750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1,700원 자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중요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저항선을 8월 초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요. 다시 재차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정도 안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가 될 만한 금액대는 23,750원인데 이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저는 물량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런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좀 샀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샀을 때 지금 물량을 더 모으면서 23,750원 돌파할 때 또 좀 더 사도 되겠죠. 23,750원을 돌파해야 전고점이 24,250원인데 어쨌든 레벨단 상단인 23,750원을 돌파해야 레벨업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돌파 못하는데 또 어떻게 올라가? 여기서 또 막히면 또 내려가겠죠. 밑에 지지선 갖고 있습니다. 19,850원 지지선 생각하고 올라가다 실패하면 할 수 없죠. 뭐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선만 지켜준다면 또다시 상승해서 21,7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상 떨어지면 물량을 또 줄이기도 할 겁니다. 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요. 비중만 자꾸만 커지고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면 나중에 손 못 써요. 지금 뭐 얼마 손해 보고 파는 거 괜찮아요. 리스크 관리잖아요. 비용 지불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JS 코퍼레이션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고요. 신규 접근은 21,700원 부근이나 아니면 29,000원 부근 정도까지 조정받을 때 그때 신규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거고, 그때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거 아닌 겁니다. 예,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종목이다. 종목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저만 해도 한 50개 이상의 새로운 신규 종목이 발굴이 돼요. 그걸 물론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투자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죠? 너무 종목을 또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못할 뿐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굴되는 종목은 일주일에 50종목이 가까이 돼요. 그 중에 베스트 10만 골라도 항상 나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아무리 장이 나빠도 베스트 10 종목은 나와요. 물론 다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고 보낼 건 보내자고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잡으셔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JS 코퍼레이션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보실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예, 코스맥스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지금 JS 코퍼레이션이랑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요. 예, 꽤 오랜 동안에 레벨 단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거의 4월 중순부터 레벨 단이 만들어져서 뭐 어떤 뚜렷한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이 종목을 4월 달부터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단타 치는 거 아닌 이상이라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종목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레벨단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레벨단 상단은 자 이건 이제 권리락을 하고 이래서 수정 주가가 좀 희한하게 지금 잡히는데 어쨌든 134,783원짜리 뭐 금액으로 치면 134,700원 또는 134,8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레벨단 상단으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136,000원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그 다음 레벨을 기대하지 136,000원 돌파 못하면 이거 올라가기 어렵죠 당연히. 이 구간을 돌파해 올라가는 거지 여기도 못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요. 결국엔 또 막히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기간 조정 장세를 계속 더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지금 기대하는 것은 136,000원의 강한 저항선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강한 거래대금이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수급도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보스텐 지수가 조금 떨어지죠. 그죠? 실질적으로 진짜 물주들은 돌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조금 포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파가 반드시 돌파한다는 모습은 보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돌파를 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136,000원 돌파하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왜? 저는 이미 코스맥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죠. 신규 접근은 레벨단 중간 가격인 125,000원 자리 정도부터 신규를 생각하시고 소정을 받는다면 그때 신규하셔도 좋겠다. 예,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위치다. 예, 새로 신규하기에는 하지만 이미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36,000원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도 상관없다. 왜? 추세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추세가 좀 비추세였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들이 돌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에너지 값들이 우상향에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이 레벨 단인 134,700원짜리를 돌파할 날이 멀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맥스도 관심 있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 펄어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 뉴스 이런 거 물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용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조정을 받아서 레벨단 중심 부근에 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까지 왔다. 네, 이렇게 보시자고요. 일단 86,250원. 86,250원 자리가 레벨단 중간 가격이니까 이 중간 가격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받아야 돼요. 86,250원. 예, 신규 진입하셔도 좋고요. 86,250원 떨어져요? 기분 나쁘면 팔아버리세요. 예, 내가 샀는데 안 올라? 기분 나빠 팔아버리세요. 조금 샀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조금 샀는데 뭐 손해를 봐서 얼마나 보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86,250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접근하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더 모으세요. 93,500원 중요한 저항선인데 이거 돌파하실 때 또 기념으로 모으세요. 104,000원 돌파할 때 또 기념으로 모으세요. 그러면 어느덧 수익도 나면서 물량은 점점 커져 있을 겁니다. 104,000원을 돌파해야만 기본적으로 레벨업이 되겠죠. 레벨업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수익률이 점점 극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물량 비중의 구간으로 가고 반대로 떨어지는데 물량 사고 떨어지는데 물량 사고 떨어지는데 물량 사서 비중은 이만해졌어. 근데 72,100원짜리 못 지키고 떨어지면 그때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은데요. 그러면 비중 많고 손해 많아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신규 접근 가능한 자리고 지금 실적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앞으로 조금 돌아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고 보시고 93,500원 자리 돌파 자리 86,250원 안착 자리 두 개 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주셔도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 한번 특징주로 살펴봐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쭉 한번 훑어드렸던 이런 모든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처음 보셨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하지 안 할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추세에 있냐. 상승 추세가 보이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가 보이느냐 아니면 비추세 구간이냐. 비추세 구간이라면 이게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과 분위기가 보이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보이느냐. 그죠? 비추세 구간에서 어떤 분위기를 타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의 확인이 된 이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왜? 상승 추세로 변환됐을 때가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가 한번 시작되죠? 쉽게 하락 추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죠? 쉽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제법 오랜 기간이 가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몇 년도 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승 추세라는 것이 비싸다고 느끼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시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두산 피오셀 게시판에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그분이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다셨냐면은 그 두산 피오셀이나 하나솔루션이나 뭐 이런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 투자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작년에 투자했어야지 지금 하는 게 맞나? 지금 하는 게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닌가? 아니 너무 고민된다. 지금 따라가도 괜찮은 건가? 고민된다. 저는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추세가 살아있다면 지금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추세가 하락이라면 지금 사면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자리가 추세의 상승 단계에 있는지 하락 단계에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은요, 절대 주식을 못 삽니다.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샀어야지, 삼성전자를 15년 전에 샀어야지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15년 전에 못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못 샀다면 삼성전자는 절대 5년 전에도 못 샀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절대 3년 전에도 못 샀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요즘엔 조정받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상방의 추세를 갖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절대적으로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좋게 매수할 수 없습니다. 계속 겁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선만큼은 지킨다 하는 그런 선을 설정해 두고 들어가면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덜컹 많이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 그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코카의 키노트 시간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폭 사가지고 그 다음에 꼭 묶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요. 절대적으로 돈 못 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 치밀한 전략,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만의 노하우 전략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여러분에게 100%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걸로 변환해서 여러분들 걸로 딱 만들어 사용해야지 코카가 사용하는 전략 저게 맞을 것 같아. 나는 그대로 해볼 거야. 실패할 수 있어요. 저랑 똑같이 못 움직이니까. 저랑 100% 똑같이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몰라도.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아, 코코아 저 전략 엉터리야, 다 틀렸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을 아무 깨끗한 도화지, 아무 그거 없이, 아무 뭐 조언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스케치를 조금 해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봐 하면 나의 색깔에 맞게끔 내가 나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가이드는 제가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여러분의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작년에 사지 못해서 올해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하실 시간에,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을 지금 왜 사면 안 되지? 지금 사도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 분석을 더 하세요. 이 회사의 적정 주가, 이 회사의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더 하시라고요. 리서치를 더 하시라고요. 그런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걸 하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잔소리가 길어져서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요. 어쨌든 장시간 여러분 시청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코였습니다. 고맙습니다.